강남보다 더 좋은 투자처들은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은 오픈북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좋아질 것을 한 발 앞서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이 댓글을 보니까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땅의 가치보다 다른 걸 먼저 봐요. 그냥 당장의 새 아파트, 거주 여건이 좋은 데만 바라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투자라는 건요, 강남이 입지는 제일 좋지만요, 만약에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강남보다 더 좋은 투자처들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입지만 봐요. 근데 그 입지의 가치를 보는 것도 좋지만요, 진보할 수 있는데도 당연히 봐야 되죠. 그리고 내 상황도 같이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댓글을 한 개를 읽고 길게 댓글을 달았는데 어떤 분이 제가 긴 정성스럽게 대댓글을 단 거를 지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MZ 세대, 그러니까 밀레니엄 세대랑 지금 이제 90년대, 2000년도에 이제 태어난 분이시죠.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 MZ 세대는 서울에 좋은 입지 좋아하고 새 집 좋아하고 로얄동 로얄층 좋아하고 살고 싶은데 제가 계속 구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구축 살고 싶지 않아요. 왜 이거를 이렇게 뭐 구축이 좋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댓글을 단 게 그거죠. 누구나 좋은 입지와 땅의 가치가 있는 데를 가려고 한다. 그게 최종 목표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MZ세대, 20대, 30대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거기에 바로 갈 수 있나? 라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를 했죠. 왜냐하면 못 가거든요. 우리는 이상과 현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좋은 입지의 가치와 내가 거기에 진입하려고 하는 과정들은 다른 거예요. 근데 과정 없이 결과를 가려고 하면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내가 선호하는 가치와 입지만 이제 가려고 어떻게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책을 바라보고 한 발짝을 간다는 게요, 땅의 가치를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땅의 가치가 좋다와 이미 좋은 것보단요, 그 좋은 것에 들어갈 수 없다면요, 더 중요한 건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 거를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픈북으로 찾는 거예요. 찾아서 내가 진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투자금 대비해서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거고요. 실거주로서 내가 더 진보할 수 있는 데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의 방향을 알면요, 최고 좋은 입지, 돈이 많으면 갈 수 있지만요, 앞으로 좋아질 것을 한 발 앞서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오픈북이라고 생각해요. 그 오픈북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 오픈북은 도정법에 있는 기본계획,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한 발 앞서서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면 좋은데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책을 활용을 하는데 시행된 이후에 움직인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미리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시행이 되기 전에 사전에 움직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재산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강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안산 같은 경우가 이런 정책들이 이제 조만간에 한계가 나올 거예요. 뭐냐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재건축과 이런 그 정비 사업에 대한 예정지구가 지정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정이 될 건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용역이 발주를 해가지고 올해 12월 달에 최종 보고를 해야 되니까 지금 벌써 이제 가안들이 나왔겠죠. 가안들이 나왔으면요, 우리가 이제 이 오픈북을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살펴봐야 되냐? 2020년도 도정법에 1980년대에 나왔던 정비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2020에는. 근데 이번에 나오는 건 2030 도정법이거든요. 그 기본 계획에 보면요, 이제는 80년대가 아니라 90년대 초반에 있는 물건들이 그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게 아마 내년에 고시가 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리 1991년, 2년, 3년, 4년 정도에 있는 물건 중에서 신안산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역세권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용적률이라든지 대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우선 선점을 해서 들어가면요, 사실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고 정책을 이용해 가지고 한 발 앞서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의왕도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늘 마찬가지예요. 얘도 내년에 예정지구가 지정되는 게 고시가 될 거예요. 그 고시가 되려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도 자료를 보여드렸지만요. 지금 도정법에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이미 거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심의가 나오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고시가 날 건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의회에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신하기 전에 들어가면은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지각비가 좀 냈지만은 앞으로의 그 상승장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하면은 재산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좀 이제 위험한 부분들이 이 정책의 방향들을 앞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후에 이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정책이 다 나온 다음 후에 이분들은 재산을 지킬 때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 GTX 노선들이 이제 결정이 된다고 했죠. 안산을 똑같이 비율 들어볼게요. 의왕하고 안산 같은 경우 GTX 노선이 그쪽으로 회차를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국토부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아직도 퀘스천 마크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앞에 월드 아파트라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왔는데 막 단시간 내에 1억 오르고 2억씩 올라 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미지수가 돼버리니까 1억이 빠졌어요. 이렇게 오버슈팅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에 들어가면요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의왕도 마찬가지예요. 의왕의 GTX C 노선이 추가 노선으로 지정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신도시급으로 물량들 공급 물량에 대한 발표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은요 만약에 담력이 약하거나 부동산의 기준들이 없는 사람이면요 그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 만큼 나중에 일부 상록수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처럼 좀 조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공포감이 오는 거예요.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버슈팅이 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갔는데 내가 고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정책이 발표가 딱 되었다 하면요. 그 다음날 바로 들어가라고 얘기 안 해요. 조금 지켜보라고 얘기해요. 지역의 입지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오버슈팅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뭐 상록수나 의왕 같은 경우는요. 제가 방송을 그때도 의왕역이 발표됐을 때도 했고 상록수역이 발표됐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진입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히려 만약에 이거를 실거주 목적으로 10년 이상을 가져간다면 괜찮아요. 하지만은 투자 목적으로 진입을 하면요. 이게 정책의 방향을 한 발 앞서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발표 이후에 시행된 이후에 움직이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 때문에 자칫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천을 그때는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가 하락을 걱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상승이 되면은 흥분을 해서 막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락이 되면은 불안들 때문에 던져버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 하락 때문에 걱정하고 추가 상승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진입을 또 급하게 하고 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재산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요 이 하락과 상승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리고 과거 시세에 되게 심각하게 얽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 가치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물건을 샀어요. 그리고 이 산 이후에 집을 팔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는 숫자일까요? 없는 숫자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이 현장의 하락장을 봤기 때문에 내 심리가 불안해가지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버틸 체력이 있고 이 하락 뒤에는 새로운 상승장이 새롭게 갱신되는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다면요. 이걸 팔지 않으면요. 나중에 상승장 때 팔고 그걸로 현금으로 가든지 갈아탈 시점에 그때 의미가 생겨요. 매수할 때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니라요. 보유할 때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매도할 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도 이제 뭐 주기설이 있으니까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거 보고 지금 팔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안 팔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미래 가치에 집중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을 물론 이거를 뭐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은
98년도에 떨어졌고 2008년도에 떨어졌네. 그러면은 10년 주기설이네. 그러면 10년 뒤마다 내가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면서 과거를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미래 가치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가격은요. 내가 이거를 실거주를 하고 있거나 내가 뭐 외국에 나갔거나 아니면 이걸 까먹고 그냥 집을 그냥 가만히 놔뒀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이거를 실패할 수가 없어요. 재산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이 있고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얼마 전에 MJ님인가 댓글을 한번 달아주셨는데 부모님이 옛날에 뭐 집이 있었고 지금 용산에 집도 지금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막 가격들이 경매로 뭐 7억에 나오고 오래전이죠. 한 10년 전 이상이죠. 뭐 경매로 나오고 막 이거 판이 많이 이렇게 자식으로서 권면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그걸 끝까지 버텼대요. 근데 그 끝까지 버틴 용산이 지금 노후를 보장하는 소중한 자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 이렇게 끝까지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더 오른단 말이야? 저는 얼마 오를지는 모르지만요. 우상향한다는 건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2006년도, 7년도도 지금과 같은 그 불안한 심리, 가격들이 올라가는 심리는 유사했어요. 전셋값도 빠지는 시기도 있었어요. 유사했어요. 비슷했어요. 그때도 뭐 부동산 끝났다라고 얘기까지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때랑 심리가 비슷하지만요. 우리가 올라가는 숫자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부분이 나중에 그 돈의 숫자가 해석되는 의미들이 달라진다는 것들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부동산을 할 때 뭐 하락이 오든 상승이 오든 뭐 그거에 대해서 연연치 않고 내 재산을 키울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